다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계엄 이후로 너무 사업이 힘든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기업 대표님들은 그래도 좀 사업이 잘 성장하고 있고 잘 되는 기업 대표님들 위주로 많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힘든 분들이 생기는 거 보면은 계엄 이후로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때 제가 많은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런 어려운 시기 때 힘들 때 덜 힘들고 덜 위기를 겪으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내용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잘 되는 기업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잘 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팔고 있는 뭐 아이템이나 상품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찾지 않는 시기가 와서 힘들 때라도 꾸준히 잘 되는 기업들은요, 그런 시기까지도 준비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건 사실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잘 되는 기업들을 옆에서 보면서 저도 배운 것이니, 이 내용이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한테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업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 네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 뭐 고정 지출. 두 번째, 그 자금 부족. 세 번째가 주 캐시카우에 대한 불안함. 네 번째가 예상외의 지출. 이 네 가지가 결국은 가장 대표님들이 사업을 뭐 심정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사업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고정 비용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인건비, 그 다음에 뭐 가게를 임대하는 임대 비용,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업 자금을 위해서 대출을 했다면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기업이 잘 되는 대표님들일수록 그런 고정 비용 자체를 늘리는 것, 뭐 어떻게 보면 사람 한 명 더 뽑는다든지, 꼭 필요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아니면은 내가 뭐 대출을 했어. 근데 대출을 했는데 그 이자가 어떻다든지 하는 지점을 더 많이 신경을 쓰세요. 아무리 뭐 매출이 크고 돈이 많더라도 그런 고정 비용 좀 무서운 걸 아셔가지고 항상 그런 것을 잘 관리하는 습관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하는 기업 중에서 몇백억대 매출을 하는, 그리고 정말 부동산 자산도 있고 그런 대표님이 계신데, 그 대표님은요 지금 거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제외하고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신용보증 기금에도 해주는 거 아시죠? 그거하고 은행에서 해주는 것까지 해서 20억이 넘게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계세요. 근데 그분 대출을 싫어해서 마이너스 통장 개념으로 쓰시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필요한 만큼 딱 그 돈을 썼다가 좀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빨리 갚아버리세요. 그래야지 이자 그 고정 비용이 안 나가니까. 더불어서 또 그렇게 그러면은 왜 마이너스 통장을 20억 넘게 갖고 있냐? 혹시나 사업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업 자금이 부족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자금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이자가 많이 나갈 것도 줄여서 고정 비용도 아끼는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자 대출도 많이 알아봐드리고 하면서 그분한테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또는 중진공 대출 그런 쪽으로 많이 알아봐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돈이 필요한 만큼 급한 상황도 안 만드시고, 그래서 정말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일수록 고정 비용 무서운 걸 알고 고정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금 부족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해요. 아까 그분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장 막 쓸 돈이 크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20억이 좀 넘는 그런 마이너스 통장 비용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금이 부족해서 급하게 어디서 돈을 빌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급하면 급할수록 정말 빨리 돈을 꾸기 쉬운 데에다 돈을 빌리고요.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금리가 높은 곳에서 대출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사업이 잘 되는 대표님들일수록,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이 없던 대표님들도 저의 조언과 어떻게 보면 충고를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먼저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처럼 아니면 수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처럼 2에서 3%짜리 그런 저렴한 대출을 받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대출을 받으시죠.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본인 어떻게 보면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로 사업자 대출 받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신용대출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일수록 나중에 받고요. 그리고 금리가 큰 대출일수록 나중에 받고, 가장 먼저는 금리가 저렴하면서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대출부터 받으시는 게 옳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열심히 대출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요, 이거를 누가 모르겠어 하시겠지만, 그렇게 급하고 힘든 상황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에 의해서 대출 순서를 정하지 못하시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출도 다 꼬이고 신용도 꼬이고 다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금 부족 상태를 안 만들기 위한 미리 대출 빌드업도 필요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세 번째로 캐시카우 관리를 꼭 하세요.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장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주 매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주 매출에 대한 관리를 한마디로 좀 흔히 돈이 잘 벌린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항상 우리는 먼저 주 매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주 매출이 되어 있는 것이 지속성 있게 매출을 끌고 올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은 잘 끌고 왔어. 그렇다 쳐도 지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비율이 괜찮은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항상 막 그 어떻게 보면 본인 자사모를 더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쿠팡 네이버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자사모를 더 키워서 더 수익률 자체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을 꼭 하시고 개선을 해서 사업이 점점 나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도 항상 어떻게 우리가 캐시카우를 관리하고 그 캐시카우의 순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꼭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건 원래 당연한 말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항상 우리가 결국 사업하시다가 힘들 때는 기본 당연한 것이 안 돼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 외의 세금, 예상 외의 지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기본은 당연히 뭐 부가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를 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미리 그 통장을 따로 만들고 그 돈을 따로 만드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업종 평균보다 그 세금 내는 비율을 너무 많이 줄였을 때 그때 국세청에서 그 전산을 걸러서 세금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세무조사 나와서 사실 그렇게 한마디로 거의 현미경으로 보듯이 기업을 들여다보면은 세무조사에서 그냥 멀쩡히 통과할 수 있는 기업은 되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금액을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또 예상의 지출이 생기게 되겠죠. 그때는 정말 대표님들 마음이 무너지고 진짜 마음이 덜컥하죠. 예. 그런 세무조사도 있겠지만 또 그 위에로 뭐 상속 증여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본 비율 조정을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가 내 지인들을 그냥 거기 안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 지인들로부터 주식을 가져오기 위해 했을 때 때로는 그게 상속 증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런 양도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겠고 하면서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세,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상속세, 그런 세금을 나도 모르게 지금 나는 돈이 번 게 별로 없는데, 내 수중에 돈은 별로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인은 계속 주식 가치는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내가 나중에 상속 증여 양도세에 대한 비중을 계속 나도 모르게 그게 커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내가 웬만해서는 법인을 세우면서 누구나 뭐 법인에 대해서 공부를 처음부터 해서 법인을 세우는 분들은 드물잖아요. 그냥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그런 찾아서 어떻게 법인 설립하면 좋다 그냥 내용을 찾아서 대충 설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세무사분들은 그런 조언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중에 내가 돈 번 것에 비해서 훨씬 뭐 세금은 크게 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 기업 중에 그런 기업이 있어가지고 미리 특히 창업 3년이 되기 전에 미리 수정을 하면은 훨씬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수정을 해서 진짜 최소 2, 3억 원 아껴드린 일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그냥 사업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감당해야 될 리스크나 그리고 세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요즘에 저도 이제 이 계엄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거기에 불안 심리까지 더해져서 너무나 안 좋아진 상황에서 정말 사업을 지금도 꾸준히 잘하고, 그리고 또 항상 이 잘 되는 상황에서도 또 다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잘 대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배운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님의 사업에 조금이나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팀장이었습니다.